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스며든다. 오래된 드라이기와 거울이 놓인 작은 미용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듯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살다 보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마음 한쪽 구석에서 말라붙지 않는 장면이 있다. 지나간 줄 알았던 감정이 문득 한 사람의 등장으로 다시 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 이 이야기는 스쳐 지나간 계절의 잔향 속에서 다시 여자가 되어가는 한 여인의 고백이다. 지금 당신 곁에 그 조용한 미소가 사실은 깊게 흔들리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 애는 나보다 7살이 어렸다. 그래, 그냥 26의 애였지. 그런데 그 애가 나를 처음부터 봤다는 거야. 아줌마가 아니라 여자라고. 정숙 62은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미장원을 혼자 운영하며 살아간다. 젊은 시절 미용 일을 하던 그 공간, 지금은 간판 없이 예약제로만 운영한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딸은 외국에 살고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단정하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스며드는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이 들어선다. 정숙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내려놓는다. 그는 지호였다. 이제 55이 된 그는 여전히 단정하면서도 온기가 남아있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정숙의 딸이 중학생이던 시절 그녀에게 과외를 해주던 청년이었다. 당시 46이던 정숙과 39이던 지호 사이에는 예상보다 좁은 나이 차이만큼이나 애매하고도 은밀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회적 역할과 삶의 결은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은 가끔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 시절의 공기 속에 번져 있었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분명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난 아직도 그때 그 마음을 이 가슴 어디엔가 쥐고 있었더라고요. 지호는 자연스럽게 앉으며 머리를 좀 다듬고 싶다고 한다. 정숙은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가위를 든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그때도 선생님은 참 따뜻했어요. 이 공간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대답은 하지 못한다. 그녀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거울 속 지호의 시선을 피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바르고 잠이 들지 못한 채 베개를 껴안고 천장을 바라본다. 이 나이에 누가 날 다시 여자로 봐줄 줄 몰랐어요. 그 눈빛 하나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숙의 미장원을 찾는다. 언제나 예약은 없고 늘 같은 시간 같은 말투로 들어선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종종 커피를 사오고 책 한 권을 놓고 가기도 한다. 정숙은 무심한 척하지만 어느새 립스틱의 색이 달라지고 향수도 바뀌고 있었다. 지호 씨는 이런 만남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요.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이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였죠. 그 말에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단지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도 몰랐던 미소를 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도 함께 섞여 있다. 그녀는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비는 그날따라 오래 머물렀다. 정숙의 집 베란다엔 빨랫감 대신 정막만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젖은 골목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호는 작은 비닐우산 하나를 들고 정숙의 스튜디오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봉투 안엔 뜨끈한 호빵 2개,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가 들어있었다. 정숙은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예약 없던 날 아닌가요? 그냥 비도 오고 선생님이 생각나서요. 이거 따뜻한 거예요. 그는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정숙은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준다. 따뜻한 커피와 호빵을 받아든 그녀의 손끝은 어딘지 모르게 설레는 떨림이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습하고 느릿했지만 스튜디오 안은 작은 등 하나로 충분히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호빵을 나눠 먹으며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다. 간간히 그녀가 손님용 의자에 앉고 그가 벽에 기대어 조용히 책을 꺼내 펼치기도 했다. 무심한 듯 흐르는 시간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소중해 보였다. 정숙 씨는 말씀이 참 조심스러우세요. 언제나 단어를 고르고 꼭 시를 쓰시는 분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말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지호는 그 말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묻는다. 그럼 전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그날 말했던 그 마음 부담스러우셨다면? 정숙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말 덕분에 나도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으니까요. 지호는 그제야 안도한 듯 작게 웃었다. 그럼 천천히 가도 괜찮겠네요. 조심스럽게.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다 그에게 천천히 말했다. 사실 가끔 겁이 나요.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게 되면 그만큼 나도 약해질 것 같아서. 예전엔 사랑이 나를 살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나를 무너뜨릴까봐 무섭기도 해요. 지호는
그녀의 손에 가만히 손등을 얹는다. 말없이 단지 온기를 전하듯.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숙 씨는 약한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강해서 마음을 그렇게 깊이 감추신 거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기다릴게요.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봄처럼 때가 오면 저절로 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에 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눈을 떴다.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는 어린아이가 물웅덩이를 뛰어넘으며 깔깔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함께 웃는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는 그제야 깨닫는다. 꼭 손을 잡지 않아도, 꼭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같은 시간을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장마가 끝나고 스튜디오 창문엔 햇살보다 더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커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정숙의 머리칼을 흩뜨린다. 정숙은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머물렀던 감정의 미로 속을 더듬는다. 요즘요, 선생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눈빛이 더 따뜻하고 좀 더 저를 바라보셨던 것 같은데요. 지호의 말은 무심한 듯 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 한마디에 정숙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곧 시선을 떨고 왔다.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 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몰랐던 내면의 흔들림을 들킨 듯 했다. 정숙은 문득 자신이 최근 웃음을 아꼈다는 걸, 말수가 줄었다는 걸 떠올렸다. 그저 바쁘고 피곤해서라 여겼지만 어쩌면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눈빛엔 이제 무언가를 지키려는 조심스러움이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지호는 책 한 권을 놓고 갔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 정숙은 밤늦게까지 그 책을 넘기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춘다. 사랑은 다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마음이 스스로 문을 열고 빛을 맞이하는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은 자신이 그늘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가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된 감정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지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스튜디오 문을 열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꽃말은 기다림. 이 꽃 예쁘죠? 선생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정숙은 꽃을 받으며 웃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 어딘가 불안이 다시 피어났다. 이 감정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봤다. 눈가에 생긴 주름, 목선을 따라 느껴지는 세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시 살아나는 중이었다. 내가 나를 여자라고 불러도 될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주문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천천히 풀어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립스틱을 고르고 귀걸이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서랍에 넣기를 반복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조금씩 말을 거는 일은 타인을 향한 시선보다 더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스튜디오에서의 정숙은 변해갔다. 수강생들과 웃는 일이 잦아졌고 지호와의 대화는 자연스레 길어졌다. 정숙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의 존재에 기대고 있었다. 마치 햇살처럼 지호는 말없이 그녀의 마음을 데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정숙은 지호에게 물었다. 지호 씨, 요즘 무슨 생각해요? 지호는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막 피기 시작한 목련이 있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장면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늦은 오후 스튜디오 정리 중 우연히 마주친 지호와 한 중년. 여성이 다정하게 거리를 두지 않고 서 있는 것이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웃음이 얇게 번지던 두 사람. 그 순간 정숙은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누구지? 그녀는 숨을 고르며 창 너머 그 장면을 지켜봤다. 다음 날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 지호에게 정숙은 조심스레 물었다. 어제 스튜디오 근처에서 누구 만나셨어요? 지호는 짧게 멈칫하다 웃었다. 아, 그냥 아는 누나요. 예전부터 좀 가깝게 지냈던. 그 대답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었다. 밤이 되자 불 꺼진 부엌에서 그녀는 전기포트의 붉은 불빛만 바라보았다. 그냥 아는 누나. 그 말은 그녀의 귀에 오래도록 남았다. 혼자만의 감정일까? 아니면 또 한 번 뒤돌아야 할 이유일까? 그녀는 오랜만에 와인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에게 다시 물었다. 정수가, 너 지금 어디까지 가고 싶니? 그 질문엔 대답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조금 더 또렷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기다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꽃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오래된 그림자, 다시 들이우다. 그날 오후 햇살이 제법 깊게 번지던 카페의 창가. 정숙은 모카 한 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름으로 향하는 계절의 빛은 묘하게 선명해서 마음속 오래된 그림자까지도 들춰내는 듯했다. 그 창밖 풍경은 오래전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젊은 날
퇴근 후 서둘러 해질 무렵에 거리를 걷던 기억, 남편과 함께 있던 시간, 아이들의 자잘한 웃음소리,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묻지 않는 그녀의 하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녀의 기분. 정숙 씨, 괜찮으세요? 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방금 깨진 유리 조각을 밟을까 조심하는 사람처럼. 정숙은 고개를 돌렸고 눈빛은 아직 진한 감정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다. 지호 씨, 사실 나 요즘 마음이 자꾸 갈피를 못 잡겠어요. 뭔가 내 삶이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을 보면 그게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서. 그녀는 차분히 말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과 억눌린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지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조심스런 접촉에 정숙은 움찔했지만 이내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정숙의 말은 자조와 체념 그리고 미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품게 됐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에 갇혀 지내며 정숙이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고 이제야 겨우 자신을 되찾으려 할 때 이런 감정이 밀려온 것이다. 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정숙 씨는 늘 자기 감정에 엄격하시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꼭 이유가 있어야 생기는 걸까요? 우린 그렇게 말끔하게 살지 못해요. 그의 말에 정숙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차곡차곡 쌓인 외로움. 그녀는 늘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고 남겨진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습관처럼 흘러가는 나날이었다. 내가 미친 걸까? 정숙은 작게 중얼였고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외롭다는 건 미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말에 정숙은 숨을 삼켰다. 말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공감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을 찔렀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 없었다. 누구도 그녀의 허전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숙은 알았다. 지금부터 진짜 막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은 이중적이었다.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들켜버렸으면 하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에게 감정은 가끔 충동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충동은 이제 그녀 안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다. 진심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한다. 며칠 후 정숙은 동네 골목 안작은 한옥 찻집에 앉아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낯설었다. 뽀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범한 오후. 그녀의 손에는 지호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오늘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정숙은 답장을 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그녀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은 늘 괜찮아요로 정리되어 왔다. 그런데 이 나이에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법을 까먹은 건 아닐까? 며칠 전에 친구 윤정이가 미용실에 왔다가 한마디 했다. 그 남자 동네 헬스장에서 자주 보이던데 좀 젊어 보이긴 하더라. 같이 있는 걸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정숙은 단호한 척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다. 동네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 이 관계는 언제든 낱낱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녀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었다. 지호와의 관계를 사랑이라 정의하기엔 그들 사이엔 세월의 간극이 있었다. 하지만 설렘이라 치부하기엔 그녀의 가슴은 지나치게 아팠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남긴 빈자리를 안고 살아온 날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녀의 하루, 그리고 이제서야 다가온 누군가의 관심. 정숙은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사랑이 아니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감정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꼈다. 아니, 너무 오래 강한 척을 하며 살았던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가정을 지키느라 스스로를 방치했고 어느새 거울 속 주름진 얼굴과 마주할 줄도 모르게 됐다.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지호는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불쑥 꺼내들게 만들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온도, 가볍지만 진심이 담긴 말투, 그리고 그녀를 여자로 다시 바라봐주는 눈빛. 그녀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윤정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짧았다. 정수가 조심해. 동네 사람들 말 많아. 정숙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버렸다. 무언가를 지킨다는 건 때로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선택해볼까 생각했다. 그렇게라도 늦게 온 감정을
너무 늦게 흘려보내고 싶진 않았다. 그 순간 찻집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호가 들어섰다.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 없이 그는 그녀 앞에 앉았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있고 싶네요. 정숙은 작게 웃었다. 이토록 단순한 말이 위로가 될 줄이야. 마음이 너무 고팠던 시절이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웃고 울던 나날들. 그리고 이제야 조금은 기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숙의 마음속 오래된 그림자가 서서히 빛을 품기 시작했다. 다시 봄날의 끝에서 정숙은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갔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단지 골목 어귀에 바람결이나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치 자신 안의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작은 움직임이라도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지호의 말투가 떠올랐다. 누님, 사람 마음은 시간이 아니라 순간에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그 눈빛 하나로도 그는 무책임할 만큼 쉽게 말을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정숙은 그 말에 붙들렸다. 나이 차이 따위는 의미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하던 지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하고 한결같았다. 하지만 삶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은 결국 책임으로 살아가고 현실의 무게를 무시한 감정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어느 날 정숙은 지호의 연락처를 다시 눌렀다. 이틀, 3일 아무런 답이 없었다. 마음속에 천천히 그러나 깊게 멍이 들기 시작했다. 기다림은 기대를 부풀리는 동시에 천천히 상처로 변해갔다. 그날 이후 정숙은 책장 위 오래된 추억이 담긴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젊은 시절의 자신, 아이를 안고 웃던 모습, 가족여행의 풍경들. 그 속엔 지호는 없었다. 하지만 문득 그 공백 속에 지호의 존재가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꼈다. 그가 남긴 시간은 너무 짧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우편함을 정리하던 정숙은 낯익은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얇은 흰 봉투, 지호의 필체. 봉투를 열자 작은 시집 한 권이 나왔다. 표지는 오래된 도서관 냄새처럼 익숙했고 안쪽에는 짧은 메모가 손글씨로 남겨져 있었다. 마음은 늘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거짓은 아니니까요. 정숙은 그 문장을 조용히 읊조렸다. 마음 한켠에 무언가 놓인 듯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그렇게 지호는 말 대신 침묵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넨 셈이었다. 며칠 후 지역신문을 펼치던 정숙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마을 청년의 소식란에 실린 지호의 사진. 그 아래 작게 실린 문장. 김지호 외교부 사무관 서울 복귀 후 외교부 해외문화센터 파견 예정. 이젠 정말 끝이구나. 정숙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읽었다. 먼 타국에서의 새 삶. 그것은 그녀의 마음이 미처 닿지 못한 거리 같았다. 지호의 부재는 현실이 되었고 정숙의 하루는 다시 이전처럼 고요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깔린 동네 카페에서 마지막처럼 지호를 다시 마주했다. 지호는 이전보다 조금 말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선했다. 그는 정숙을 보며 웃었다. 누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누님 얼굴 한 번은 꼭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시집을 꺼내 건넸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말없이 웃는 그 얼굴이 긴 작별의 문장 같았다. 그 순간 정숙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때로는 함께하지 않아도 깊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자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작게 남아있다는 것. 그날 밤 정숙은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에 젖은 시집의 글귀를 천천히 넘기며 문장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다. 삶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건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온으로 닿는 방식으로. 어떤 사랑은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저 작은 눈빛 하나, 오래된 기억 하나, 말끝에 떨림 하나로 스며든다. 정숙의 마음에 남은 것은 그리움이 아닌 자신을 되찾은 어떤 봄날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봄은 매년 다시 온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봄날은 어디쯤 오고 있나요?